새벽 4시 골목 끝 한가점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50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린 적 없는 시간에 일어났어요. 차가운 찬물에 손을 담그고 밀가루를 만지는 순간 온몸이 깨어났습니다. 오늘도 시작이야. 순덕의 손은 마법 같았어요. 밀가루 한 줌을 만져보면 그날의 습도와 온도에 따라 얼마나 더 넣어야 할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증조 할머니로부터 전해받은 50년의 손맛이었어요. 기름 끓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지글지글 약과 반죽이 익어가는 소리, 엿을 젓가락으로 느려가며 만드는 강정 소리. 순덕만이 알고 있는 황금 비율의 단맛 조절이었어요. 할머니,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민준이가 대학원 2학년 때였어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가 부엌에서 일하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순덕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어머, 민준아,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소리가 들려서요. 할머니는 언제 주무세요? 그때 민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진짜 걱정이었습니다. 순덕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괜찮다, 괜찮아. 할머니는 이게 좋아서 하는 거야. 우리 민준이 대학원 등록금 벌려면 열심히 해야지. 순덕은 밀가루 묻은 손으로 손자의 뺨을 살짝 어루만졌어요. 민준은 그때만 해도 할머니의 손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변하고 있었어요. 민준이 대학원 본과에 올라가면서부터였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 할머니 직업을 물어보면 그냥 장사해요라고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가점이라는 말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할머니,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는데 혹시 집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약과 해줄게. 순덕은 기뻤어요. 손자 친구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어둡게 변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나가서 만나요. 그 순간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집에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창피한 건가? 순덕은 거울을 봤어요. 50년 동안 기름과 설탕을 만져온 손.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달콤한 냄새.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은 모습. 내가 우리 민준이한테 부담이 되나? 그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간이 흘러 민준이 취업 준비를 할 때였어요. 할머니, 면접 있는데 혹시 약과 좀 싸줄 수 있어요? 면접관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제일 맛있는 걸로. 순덕은 기뻤어요. 드디어 손자가 자신의 한과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지만 다음날 민준이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어땠니? 면접관들이 맛있다고 했지? 네. 그런데 할머니. 민준이 머뭇거렸어요. 다음에는 포장을 좀 더 깔끔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촌스러워 보인다고. 그 순간 순덕의 마음 한구석이 툭 하고 무너져 내렸어요. 촌스럽다니? 아니에요. 맛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취향이 좀 달라서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대기업에 취직하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똑같지 뭐. 새벽에 일어나서 약과 만들고 강정 만들고. 아, 그러시구나. 민준의 대답이 점점 성이 없어졌어요. 할머니의 일상이 지겨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새로 개발한 역강정이 있는데 맛 좀 봐줄래? 아, 할머니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당분 섭취를 줄여야 해요. 그럼 약과는? 할머니 죄송해요. 요즘 정말 바빠서요. 민주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덕은 느꼈어요. 손자가 변했다는 것을, 아니, 변한 게 아니라 본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순덕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민준이니까, 바쁘니까 그런 거겠지. 순덕은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여전히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여전히 달콤한 냄새가 손에 배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냄새가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손에서 나는 이 냄새가 우리 민준이를 힘들게 하는 건가? 어느 날 밤 순덕은 비누로 손을 10번도 넘게 씻었어요. 손이 빨갛게 되도록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50년 동안 배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순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그때는 몰랐어요. 자신이 50년 동안 쌓아온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머지않아 그 소중함을 스스로 깨닫게 될 거라는 것도. 민준이 환갑잔치를 준비한다고 전화했을 때 순덕의 마음은 다시 한번 뛰었어요. 할머니 환갑잔치예요. 친구들도 많이 올 거예요. 정말? 우리 민준이가 드디어네. 그런데 할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환갑상에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간단하게만 하시면 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덕의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어요. 간단하게만 하라고. 내가 50년 동안 만든 한가를 자랑할 수 없다는 뜻인가? 하지만 순덕은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순덕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50년. 50년 동안 이 아이 하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그 아이가 나를 부담스러워한다. 하지만 여전히 사랑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손자였으니까요.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반짝이는 아침이었어요. 민주는 회사 복도를 걸으며 거울에 비친 자신을 확인했습니다. 깔끔하게 다린 정장,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은은하게 빛났어요. 완벽했습니다. 김민준 대리님,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대기업 임원들도 오시죠? 신중하게 해야 해요. 그때부터였어요. 민준이 계급이라는 걸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달랐어요. 대기업 임원들의 자녀들, 의사나 변호사 집안 출신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민준은 깨달았습니다. 나도 이런 세상에 속할 수 있구나. 하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어요.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다가 이런 대화가 나왔어요. 민준아, 너 집은 어디야? 을지로 근처요. 아, 거기 상가 많다며. 부모님은 뭐 하셔? 순간 민준의 숨이 막혔어요. 그냥 장사하셔요. 어떤 장사? 음식 관련이요. 민준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동료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왜 난 할머니 얘기하는 게 이렇게 힘들지?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부끄러웠으니까요. 대기업 생활은 치열했어요. 경쟁이 심했고 모든 게 실력과 배경으로 결정됐습니다. 민주는 밤낮 없이 일하며 살아남으려 했어요. 그러던 중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은 달랐어요. 대학병원 의사, 의대를 졸업한 똑똑한 여자, 그리고 무엇보다 품격이 있었어요. 민준 오빠,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항상 부드럽고 교양 있게 들렸어요. 민주는 그런 수진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수진의 가족을 만날 때마다 민주는 긴장했어요.
민준 씨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수진의 어머니가 물었을 때였어요. 민준의 목이 말랐습니다. 장사를 하십니다. 어떤 종류의 음식 관련입니다. 민준은 더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의 부모님도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한 걸 민준은 놓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순덕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민준아 어서 와. 할머니가 새로 만든 약과 맛 좀 봐봐. 할머니 피곤해요. 나중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순덕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밥이라도 먹어야지. 아니에요. 외식하고 왔어요. 순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한숨을 쉬었어요. 왜 이렇게 답답하지? 수진과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민주는 고민에 빠졌어요. 오빠, 우리 부모님께서 뵙고 싶다고 하세요. 그럼 언제? 이번 주말에 식사 한번 어떠세요? 부모님끼리 만나는 자리로요. 민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와 수진의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날 밤 민주는 순덕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순덕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의사예요. 좋은 집 딸이고요. 어머나, 우리 민준이가. 순덕은 기뻤어요. 하지만 민준의 다음 말에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언제 부담스럽게 했니? 그게 아니라 처음이니까 조심스럽잖아요. 민주는 더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순덕은 눈치챘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그 밤에는 잠들지 못했어요. 민주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지? 할머니가 만든 한과 냄새를 수진이 부모님이 싫어하면. 며칠 후 민주는 드디어 결심했어요. 할머니,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어요. 언제인데? 다음 주 토요일이요. 그런데 민준이 머뭇거렸어요. 혹시 그날 새 옷 하나 사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민주는 말을 멈췄어요. 순덕이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순덕은 알았어요. 손자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상견례 일주일 전 민주는 순덕에게 전화했어요. 할머니, 한과는 가져오지 마세요. 왜?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서. 안 돼요. 상대방이 준비한다고 했어요. 그럼 작은 선물이라도. 할머니, 제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있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주는 자신이 한 말에 죄책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이 중요한 때야. 나중에 할머니한테 잘해드리면 돼. 순덕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조용히 있어 달라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50년 동안 손자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존재 자체가 부담이 된 건가요? 그날 밤에는 거울을 보며 울었어요.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구부정한 어깨. 내가 우리 민준이를 창피하게 만드는구나. 하지만 여전히 사랑했어요. 여전히 자랑스러운 내 손자였으니까요. 민주는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자랑했어요. 저 곧 결혼해요. 상대방이 의사라서요. 축하해. 할머니도 좋아하시겠네. 그 순간 민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물론이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어요. 상견례 날이 다가올수록 민준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상견례 당일 아침 순덕은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했어요. 손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요. 순덕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5년 동안 숙성시킨 조청으로 만든 약과 황금빛 역강정, 그리고 자신만의 비법으로 만든 깨강정. 50년 내공이 담긴 최고의 작품들이었어요. 이거면 누가 봐도 인정할 거야. 순덕은 선물 상자를 곱게 포장했어요. 한지로 한 번 더 싸고 붉은 리본까지 달았습니다. 마치 손녀를 시집 보내는 할머니 같은 심정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순덕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어요. 새 한복을 입고 머리도 파마를 했어요. 유일한 금반지도 끼었습니다. 50년 만에 이렇게 차려입은 거였어요. 이 정도면 창피하지 않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순덕은 숨이 막혔어요. 천장이 너무 높았고 샹들리에가 반짝였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아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순덕은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이쪽입니다. 민준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밝지 않았어요. 순덕이 들고 온 선물 상자를 보는 순간 민준의 미간이 찡그러졌습니다. 할머니, 그건 뭐예요? 아, 이거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민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빈손으로 올 수는 없잖니. 이거 정말 맛있는데. 할머니, 제발. 민준이 주변을 살펴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들이 봐요. 그 말에 순덕은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어요. 레스토랑 개별실에 들어서자 수진의 부모님이 앉아 있었어요. 수진의 아버지는 단정했고 어머니는 우아했어요. 그들의 옷차림부터가 달랐어요. 순덕은 순간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할머니입니다. 순덕이 깊게 인사했어요. 수진의 부모님은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앉으세요. 수진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어요. 순덕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손에 든 선물 상자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저기,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뭔지 궁금하네요. 수진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별로 관심 없어 보였어요. 순덕은 상자를 열었어요. 정성스럽게 포장된 약과와 강정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수진의 어머니 얼굴이 굳어지더니 손수건을 코에 댔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직접 만든 전통 한과들이에요. 약과는 5년 숙성 조청으로 만든 거고 강정은. 순덕의 설명을 듣던 수진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잠깐 화장실 좀. 수진이 급히 나가버렸어요. 냄새 때문이었어요. 순덕의 가슴이 쿵하고 떨어졌어요. 냄새가 많이 나나요? 수진의 어머니가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강하네요. 특히 여기는 고급 레스토랑이라. 그때 민준이 폭발했어요. 할머니, 제발 그만해요. 민준의 목소리가 식당에 울렸어요. 순덕은 깜짝 놀라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그만이야? 할머니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냄새 나는 걸 왜 가져와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민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50년 동안 품어왔던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냄새? 이게 냄새야?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할머니가 50년 동안 너 하나 키우려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더 창피하다고요. 왜 이해를 못해요?
민준이 소리쳤어요. 그 순간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은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너무 부끄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순덕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현실을 모르고 살았는지. 민준아, 제발 조용히 해요. 더 이상 망치지 마세요. 민준의 말에 순덕이 안에서 무언가가 와장창 무너졌어요. 50년, 50년 동안 이 아이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그 아이가 나를 가장 큰 수치로 여기고 있었어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선물 상자를 다시 닫았어요. 죄송해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5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어요. 먼저 가겠어요. 할머니, 민준이 뒤늦게 부르더니 순덕의 팔을 잡았어요. 어디 가세요? 식사도 안 하고. 나요? 순덕이 팔을 뿌리쳤어요. 민준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이렇게 차가운 건 처음이었거든요. 내가 여기 있으면 더 창피하겠지. 순덕은 선물 상자를 꼭 안고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호텔 로비를 지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모두가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온 순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50년이 헛되었구나. 순덕은 그제야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힐끔거렸지만 상관없었어요. 더 이상 창피할 것도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순덕은 선물 상자를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5년 숙성 조청으로 만든 약과 황금빛 역강정, 50년 내공의 깨강정. 모든 게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적어도 손자에게는. 그날 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오늘 일은 죄송해요. 순덕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어요. 할머니,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아. 할머니, 이제 알겠어. 내가 널 창피하게 만드는구나. 전화를 끊은 순덕은 거울을 봤어요. 50년 동안 사랑이었던 모든 것이 이제는 수치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품고 있던 거짓말을 드디어 인정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순덕은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3일 동안 순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50년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던 새벽 4시 기상도 멈췄어요. 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마음이 먼저 죽어버렸으니까요. 4일째 되던 날 순덕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 안에는 3일 전에 만든 강정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직 굳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순덕은 강정을 꺼내 맛을 봤어요.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혀끝을 감쌌어요. 여전히 맛있었어요. 이게 정말 쓰레기야? 순덕은 자문했어요. 50년 동안 갈고 닦은 기술, 증조할머니로부터 전해받은 비법. 이 모든 게 정말 값어치 없는 것일까요? 그때 뉴스에서 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의 전통 한과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약과와 강정은. 순덕은 TV 앞으로 다가갔어요. 화면에는 외국인 요리사가 한과를 맛보며 감탄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거 너무 맛있네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 있죠? 순덕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내가 만든 한과도 저렇게 맛있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순덕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분노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설렘이었어요. 그래,
내가 틀렸던 게 아니야. 순덕은 거울을 봤어요. 초췌진 얼굴이 보였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세상이 틀렸던 거야. 다음 날 순덕은 시장에 나갔어요. 상인들이 놀랐어요. 언니, 얼굴이 왜 이래? 많이 아팠나?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순덕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순덕은 50년 동안 운영한 한가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정말 그만두는 거야?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무슨 새로운 시작?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순덕은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가게를 정리하던 중 순덕은 증조할머니의 유품 상자를 발견했어요. 낡은 상자 안에는 누렇게 변한 종이들이 들어 있었어요. 손으로 쓴 한과 제조법, 비밀 레시피였어요. 궁중 약과 만드는 법, 황실 역강정의 비밀, 조선왕조 깨강정의 황금 비율. 순덕의 손이 떨렸어요. 이 레시피들은 증조할머니의 증조할머니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들이었어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진짜 비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더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땅 문서였어요. 순덕은 서둘러 구청으로 향했어요.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됐죠? 공무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이 땅이 정말 어머님 소유가 맞나요? 네. 증조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이곳이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보상금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순덕은 믿을 수 없었어요.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보상금을 받은 순덕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그냥 편히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순덕에게는 더 큰 꿈이 생겼어요. 내 한과의 진짜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겠어. 순덕은 한식조리 기능장 시험에 도전했어요. 67세의 나이에 시작하는 공부는 힘들었어요. 할머니,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젊은 수강생들이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하지만 차이는 명확했어요. 암기력도 체력도 젊은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순덕에게는 50년의 경험이 있었어요. 이론은 몰라도 손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 약과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강사가 순덕의 약과를 맛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책에서 본 것과 완전히 달라요. 더 깊고 복합적인 맛이 나는데 50년 동안 만들어 왔거든요. 순덕은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나는 누구보다 전통 한과를 잘 안다. 한식조리 기능장 시험에 합격한 날 순덕은 혼자 조용히 축배를 들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순덕은 인터넷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67세에 배우는 컴퓨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SNS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젊은 직원이 도와줬어요. 순덕은 자신의 한과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좋아요가 몇 개 안 됐어요. 하지만 점점 늘어갔어요. 와, 이거 먹고 싶게 보이네요. 한국 전통 과자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외국인들의 댓글이 달렸어요. 순덕의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내 한과를 좋아하는구나. 순덕은 궁중미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정성스럽게 담긴 전통 한과들.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 순덕은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유명 레스토랑에서 연락이 왔어요. 순덕님의 약과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일단 100상자 정도로 시작해보죠. 순덕은 믿을 수 없었어요. 100상자면 자신이 한 달에 만드던 양보다 많았어요. 하지만 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직원들을 고용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순덕을 대표님이라고 불렀어요. 처음 들어본 호칭이었어요. 대표님, 뉴욕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파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순덕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1년 전만 해도 냄새나는 음식, 취급받았던 자신의 한과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주문하는 프리미엄 식품이 되었어요. 어느 날 순덕은 강남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궁중미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기로 결정했어요. 바로 민준이 다니는 회사 맞은편이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순덕이 의도한 것이었어요. 공사가 시작되는 날 순덕은 건물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이제 보여주자. 내가 누구인지. 그때까지도 순덕은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바로 민중과의 재회를 말이에요. 3년 후 강남 한복판 궁중미 플래그십 스토어의 오픈 날이었어요. 순덕은 건물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세련된 금색 글씨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길 건너편에는 민준이 다니던 회사가 보였어요. 한때 그 손자가 자랑스러워했던 그 회사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민준은 그곳에 없었어요. 회사에서 해고당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거든요. 순덕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그날 아침에도 순덕은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성공해도 변하지 않은 습관이었어요. 여전히 직접 한과를 만들고 조청을 저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였어요. 대표님, 오늘 뉴욕 주문 어떻게 할까요? 젊은 직원이 물었어요. 순덕은 이제 대표님이라 불렸어요. 품질 검사 한 번 더 하고 보내세요. 우리 이름이 걸린 일이니까요. 순덕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궁중미는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브랜드였어요. 뉴욕의 미슐랭 레스토랑, 파리의 유명 호텔, 도쿄의 고급 백화점, 모든 곳에서 순덕의 한과를 찾았어요. 작년에는 국제식품 박람회에서 대상까지 받았어요. 한국 전통 한과의 세계화라는 주제로요. 그때 받은 박수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어요. 오후 2시경이었어요. 순덕은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진열된 제품들, 우아하게 쇼핑하는 고객들,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때였어요. 대표님, 밖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순덕은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길 건너편에서 남루한 행색의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머리는 더러웠고 옷은 찢어져 있었어요. 며칠 굶은 듯 야위어 있었어요. 하지만 순덕은 그 남자가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봤어요. 김민준. 한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손자였어요.